자, 최 부장님, 오늘 공정거래법 개정이 돼서 네. 우리가 되게 독자가 많았던 보험사 실적 채널별, 네, 예. 그다음에 뭐 100대 GA, 그래서 보험사들이 좀 취합한 자료들인데 당분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어떤 법이 개정된 건가요? 어제자로요, 21일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이미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12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험사 간 판매량, 이런 그 정보 교환이 잘못됐을 경우로 담합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확히 그러면 어떤 규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정거래법 시행령 44조가 네. 신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정보 교환 담합 네. 금지 행위의 항목이 예전에는 좀 약간 추상적이었는데 네. 요즘 구체적으로 네. 가격, 예전에 가격이나 이율 쪽에 국한됐던 부분이 생산량, 판매량 쪽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판매 채널별 실적이나 100대 GA 실적 교환이 조금 제한이 따를 걸로 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상호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 뭐 어떤 조건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그 서로 상호 간에 네. 미리 사전에 네. 협의를 해서 너와 A와 B가 네. 서로 교환하겠다. 어떠한 이유로 해서 날짜와 이런 그 시간, 장소를 정해서 그 교환된 정보를 서면으로 기록해 두면 네. 나중에 그 감시국, 공정위 감시국에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합법적이다, 정당하다는 이유로 해서 네. 그 과태료 제한이 따르거든요. 이거 위반됐을 때. 네. 그 얼마예요, 과태료가? 그 법인은 1억이고요, 최대. 진짜 많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예. 임원들이나 그 예. 임직원이 했을 때는 예. 1,000만 원까지 과태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 기사를 보도하는데 계속 이 자료 출처 취재원들을 계속 보험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네. 괴롭혔잖아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생명보험협회도 같이 모임을 하나 봐요. 그 예. 조사 모임에. 기획조사 모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예. 저희는 그때 우리가 생보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공정거래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 있죠.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취재원들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이 자료 조사를 빌미로 응? 다른 단합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모임 그렇죠.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지금 이거는 자료 조사 자체가 불법이 돼버리거네. 이제 그때는 이제 가격이나 이율, 그냥 뭐 무슨 회사의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뭐 지급 조건 이런 부분이 대항했는데 판매량까지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판매량을 목적으로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애정 이율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담합행위로 인정받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판매량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이제 판매 실적 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한이 따를 걸로 봅니다. 업계 관계자 통화를 어제 오늘 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런 정보가 없으면 조금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게 업계 담당자가 전화로 와서 저희가 이제 보험 저널이 특징이 이제 실적 자료를 스피드 있게 그 즉시성으로 보도하는 게 이제 저희의 장점이었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보험 저널이 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를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이제 깜깜해질 거니까 보험 저널이 그 기능을 살려준다면 굳이 자기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케팅과 사실은 영업에 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기 그렇죠. 본인들 왜냐하면 이걸로 파악을 되니까.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그렇게 약정을 하고 어떤 교환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제한이 무슨 교환을 완전히 정보를 공개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교환을 제한하고 그 동종 사업 간에 그 담합을 카르텔을 제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문 같은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부 이제 보험사들의 협조가 잇따라야 되겠죠. 또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 친한 사람 막 불러다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이제 업계가 자기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가 나오는 거였고, 지금은 네. 이제 자기들은 정보가 없는데 네. 우리 신문을 통해서 자료가 주어진다면 네. 아까 말한 걱정하는 시장 깜깜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신문을 통해서 네. 그 달라질 수 있다. 네.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 신문의 네. 그 기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독자들 또 업계 전문가 관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노력해야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저 이거 들으신 그 답답하신 보험사 관계자분들 우리 연락을 하면 협조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기능을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100대 제이 왜 안 되는 거예요? 100대 GA는 지금 저희가 GA가 해당 사항이 있냐. 근데 법 규정에는 네. 사업자 간에로 예. 제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는 원수사, 예. 보험사만 대상이지, 예. 거기서 GA는 거기서 사업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닐 가능성도 높은데, 이 부분은 이제 네. 그 사업자 간에 규정 지침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조금 있다가 29일이나 30일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지침을 보면 그게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대 제이를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100개를 조사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당장 1월부터는 기사를 이 기사는 쓰기가 힘들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보험사 계신 분들이 그죠? 도와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전체를 모아서 네. 제공하는 또 서비스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황당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면 이게 판매량을 모르면 소비자 동종 간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인데 거꾸로 네. 역설적으로 네. 소비자가 자기가 좀 어떤 상품이 소비자가 니드가 높은 건지 어떤 채널이 이런 또 소비자의 그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네. 판매량이나 이런 실적까지 제한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